윤석열 총장에 대한 2차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와 신성식 대검부장에 대한 기피 신청은 기각됐고 현재 4명의 위원으로 징계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예상하면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중 최종 결론이 날지 현재 징계위 쟁점과 앞으로의 경우의 수, 법률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구자룡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늘 2차 심의에는 윤석열 총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관심이 쏠렸는데 오늘도 나오지는 않은 거죠? 예, 나오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고요. 과거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때는 징계 절차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더 관심을 모았던 것 같은데 지금 윤 총장 쪽에서 판단하기에는 실익이 없다. 최후 변론에 의해 가지고 결론을 좌우할 실익은 없는 반면에 지금 징계 절차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다 따지고 있거든요. 네. 징계 절차라는 것이 사실 어떠한 사유로도 하자 치유가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당사자가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했다고 평가될 경우에는 하자가 치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걸 지금 따지고 있고 앞으로도 어떤 걸 따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절차에 참여하는 것은 오히려 나에게 득은 안 되고 실이 많다. 이런 판단을 아마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윤 총장 측은 징계위 구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징계위원회가 4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출석을 했고요.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윤 총장 쪽에서 지금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게 법상으로는 징계위원을 7명을 둔다라고 돼 있고 네. 거기에 예비위원을 3명을 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추미애 장관이 자동으로 제척이 됐고 그리고 한 명이 불출석을 했고 이럴 경우에 예비위원 중에서 왜 보충을 하지 않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정한중 위원 같은 경우에는 징계위원장의 재량이다. 내가 이거는 재량껏 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뭐 상관없다. 근데 반면 윤 총장 쪽에서는 법 규정상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위법이다라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나중에 그 소송전으로 불거졌을 경우에 이 부분도 문제 쟁점이 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가장 그 절차에 대해서 기본으로 따지는 게 법 규정이거든요. 둔다 둘 수 있다는 사실 법률 효과에서 굉장한 차이를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논리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을 겁니다. 검사징계법이 원래 이게 다퉈진 적이 없는 법이기 때문에 선례가 없거든요. 네. 요거는 다 쟁점화 될 것입니다. 그럼 앞서 저희가 취재 기자를 통해서 정리를 해드린 것처럼 거의 뭐 예견이 됐던 대로 윤 총장 측에서 정한중 위원장과 신성식 부장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는데 이게 기각이 됐습니다. 1차 때도 모두 기각이 됐고요. 네. 2차 때도 이렇게 된 겁니까? 네, 그러니까 기피 사유라는 거는 뭐 절차 진행 중에 언제든지 추가적으로 사유가 발견됐을 땐 또 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정한중 위원 같은 경우에는 새로 발견된 사유가 법무부가 관할하는 정부 법무공단의 이사를 맡고 있다. 그 이전에 편향적인 뭐 발언이다. 윤 총장 쪽에서 이제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 이미 결론을 내고 예단을 가진 사람이 심지어 법무부 쪽 기관의 그 이사로까지 돼 있으면 이건 결과를 법무부 쪽에 의해 가지고 그대로 구현시켜줄 사람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이제 기피 신청을 했던 것이고 신성식 부장 같은 경우에는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번에는 윤 총장 쪽에서 기피 신청을 안 했습니다. 내가 데리고 있는 참모를 내가 기피 신청하는 게 이거는 뭐 윤 총장 성정상으로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많았는데요. 네. 이게 지금 갑자기 상황이 급변한 게 채널A 사건에 대해서 신성식 그 검사장이 그 제보자로 지금 확인이 돼가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판관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자기가 관련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기피, 회피 뭐 이런 것이 돼야 되거든요. 네. 요거는 아마 법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좀 지난번에 심재철 국장 회피했을 때 하고 마찬가지 수준의 요 정도의 지금 파급 효과가 있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현재 앞서 취재 기자를 통해서도 전해드렸는데 증인 신문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나온 증인은 일단 이성윤 중앙지검장 등은 일부는 안 나온 거죠? 예, 이성윤 지검장이랑 정진웅 차장검사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고요. 지금 나온 그 증인들 쪽에서도 이제 그 심재철 국장은 직권으로 채택이 됐었는데 위원회에서 이거는 다시 철회하겠다라고 네. 해서 다시 뺐습니다. 네, 심재철 국장 같은 경우에는 징계위에서 직권으로 신청을 그렇죠. 했는데 징계위에서 철회를 한. 예. 근데 이 부분도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증인 신청을 할 경우에 법원 재판의 경우에도 직권으로 채택하면 굳이 신청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빠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직권으로 뺐다 그래가지고 그 증인 신문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아예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아마 네. 윤 총장 쪽에선 우리가 신청한 증인으로서라도 다시 소환해달라고 아마 할 겁니다. 이거는 오늘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는지 여부하고도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받아들여지거나 문제가 된다면은 오늘 결론이 나오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네,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것 같네요. 네. 그 출석자 몇 면을 좀 짚어주실까요? 네, 출석자는 지금 이제 윤 총장 쪽에서 7명을 신청했었는데 네. 성향상으로는 법무부 쪽에 유리한 증인으로도 평가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윤 총장 쪽에 유리한 부분으로 이제 평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윤 총장 쪽에서는 이제 류혁 감찰관,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손준석 수사정보 담당관 그리고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그리고 법무부 쪽이 좀 유리하다라고 평가됐던 분은 심재철 검찰국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그리고 이성윤 지검장, 정진홍 차장검사까지였는데 이제 두 분은 이제 출석 안 하실 것 같고요. 네. 지금 채택된 증인 현황 관련된 그래픽이 나가고 있는데 네. 앞서 또 이 증인 신문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신문과 신문 이 차이인데 네. 결국 신문권을 보장을 해서 윤석열 총장 측도 이 증인들한테 질문을 좀 해야 된다라고 요청을 했었고 네. 초반에는 윤석열 총장 측은 그런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또 보장을 해주는 쪽으로 바뀐 거죠. 그렇죠. 이게 그 법 규정상으로는 신문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자기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조사하는 형식으로 물어보고 반대 신문권에 대해서는 법 규정상으로는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정했다기보다 50년대에 만들어진 법이 이제 수정이 돼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대응을 못한 것이 아니냐. 대응하는 법관징계법을 보면은 신문이라 그래서 반대 신문권이 보장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묻고 답하는 거에 대해서 절차권 보장은 이제 그 규정상의 의미를 가장 중요시하니까 이걸 당장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네. 실체 심리에 대해서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나중에도 이게 졸속이었다. 결론을 예단했던 거 아니냐. 예정해놓고 했던 진행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그 위법성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징계위에서도 입장을 바꿔가지고 수용을 일부 한 것으로 보이고 아마 전면적인 반대 신문권을 보장해주기보다는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듣고 그에 대해서 내가 이거는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하니까 물어봐 주겠다. 혹은 이 부분에 한정해선 직접 물어봐라. 아마 이제 이런 식의 진행을 하고 있을 것으로 네, 보입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라 좀 정리를 하면 그 신문이라는 게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뭐 범죄자들 구속 영장 실질 심사 받으러 간다고 할 때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으면 재판장이 그 피의자에게 질문을 그렇죠. 주로 하고 그렇죠. 구속 여부를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권은 징계위원회에만 있는 거지 변호인 측에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입장이었던 거죠, 애초에는. 맞습니다. 신문이라고 할 때에는 사실 그 묻고 답하는 거에 대한 관계가 법에 대부분 딱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이제 방금 영장실질심사 말씀하셨다시피 그때 변호인이나 검사는 의견을 얘기하지 그 내가 유리한 내용을 끌어내기 위해서 피의자한테 다시 그 자리에서 직접 물어보고 이렇게는 허용이 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신문인지 신문인지 그 받침 하나에 따라서도 굉장히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치열하게 지금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변호사님, 의결 절차 관련해서도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징계 의결이 징계위원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거고 지금 검사 징계법 보니까 의견의 과반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투표 없이 결정이 되는 거더라고요. 예, 그 맞습니다. 설명을 이거는 해주시죠. 뭐 이례적인 건 아니고요.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런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임이 과반수 지금 4명이니까 이제 3명이 같은 의견이면 이제 네. 의결이 되겠죠. 근데 해임이 3표가 아니라고 해서 그럼 다시 그러면은 뭐 면직이나 정직에 다시 투표를 해 이렇게는 안 하고요. 예. 해임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장 불리한 것부터 가장 유리한 표로 쭉 이렇게 더해가지고 네. 과반이 되는 그 표까지를 이제 채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지금 그래픽 나가는 것처럼 해임부터 시작하면은 그 안에는 면직이나 정직 그것보다 낮은 판단은 이미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 네. 것이기 때문에 요렇게 지금 하는 것도 이제 그 법 규정상으로는 좀 여러 군데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네. 지금 이게 좀 복잡한 내용이라서 그래픽을 좀 크게 띄워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애초에 징계위원회는 7명인데 다 네. 빠지고 현재 그 징계를 의결할 수 있는 사람이 4명인 거잖아요. 예, 이 맞습니다. 4명 가운데 과반이기 때문에 3명의 동의를 얻어야 징계 수위가 결정을 되는 건데 네. 지금 이 내용을 본다면 과반이 안 넘었을 경우에 재투표, 재의결 절차가 없기 때문에 네. 그 해임, 면직 이렇게 가장 그 수위가 불리한 높은 것부터 그 자리에 놓고 네. 하다 보면 결국 세 번째 수위가 낮은 세 번째 의견이 네. 반영될 가능성이 큰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표에 나오는 거 이외에 한 가지 더 극단적인 거를 하면 이제 이해가 되실 텐데 해임, 무혐의 이럴 경우에 무혐의가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법률 전문가로서
변호사님께서는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두시는지. 사실 분위기상으로는 해임이 되지 않을까. 뭐 이게 실체적으로 그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는 물론 법원에 가야 할 문제고 지금 법무부에서 지금 이렇게 쭉 진행한 걸로 봤을 때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해임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갑자기 급부상한 게 제가 지금 그 보도 나오는 추이를 봤을 때도 처음에 시작했을 땐 판사 사찰을 이래가지고 굉장히 네. 강력한 타이틀이 달렸는데 정한중 위원은 사실 지금 보면은 정치 중립에 대한 얘기를 훨씬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판사 사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언급했던 것보다 징계의 위법성이나 혹은 인정되는 거에 대해서 좀 법무부나 징계위 쪽에서도 스스로 이걸 좀 약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민주당 쪽에서 심지어 이제 정직에 대한 의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징계위에 정말 전적으로 맡겼다고 할 경우에는 제가 보기엔 강한 의견부터 시작했을 경우에 세 번째 표는 정직에서 아마 결론 나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참고로 법무부와 징계위 쪽에서는 뭔가 예단을 갖고 그 징계위를 연 게 아니어서 오늘 증인 신문이나 각종 절차를 거친 뒤 판단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변호사님의 말씀 개인적인 그렇죠. 의견이라는 걸 다시 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그러면 결과는 언제쯤 나오겠습니까? 이게 원래 그 결론을 뭐 언제까지 끝낸다라고 정하지 않고 증인신문의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 보니까 더 확인할 게 있다, 더 부를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이제 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끝난다 만다를 사실 심리 진행의 이제 내용을 모르면서 이제 예단하기는 어려운데 제가 보기에는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분들이 증인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재소환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뭐 충분히 이제 심리가 안 됐는데 오늘 끝을 낸다라는 것은 실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위법성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절차뿐만 아니라 내용에 대해서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끝내는 게 굉장히 저는 사실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윤석열 총장에 대한 2차 징계위원회가 오늘 오전에 시작을 했는데 잠시 정회했다가 약 1시간여 전인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현재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이후에도 지금 한창 절차가 진행 중이니까 관련된 내용은 추후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